예, 5월 29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종목들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7%나 급등하면서 나스닥 시장을 최고치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는 코스닥이 8거래일 만에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간 게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코스닥이 뭐 이전같이 연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거나 이제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올라간 게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 좀 짚어보겠고, 어제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거든요. 이 종목들이 그대로 갈지 아니면 좀 분산이 될지 오늘 업종별 변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좀 엇갈렸죠. 다우가 빠지고 러셀 2000도 빠지고 나스닥은 플러스가 나고 그냥 빅테크 그중에서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시장을 끌어올렸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나스닥 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17,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좀 엇갈렸던 거는 금리가 갑자기 튕겨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닐 카시카리 발언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뭐 금리 인상 어쩌고 뭐 이런 발언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 나왔을 때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미국 시장 10시 정도부터 금리가 확 치고 올라갔잖아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 거는 역시 국채 발행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7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2년물 69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1,400억 달러 가까이 국채 발행이 된 거예요. 보통 뭐 한 200억 달러, 300억 달러 보통 그렇게 되는데, 하루에 1,400억 달러가 되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국채 발행될 때 되면 자꾸 이상하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보기엔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날은 입찰 금리가 4.553%, 최근 6회 평균이 4.248%였는데 이거보다 높다. 지난번보단 내려간 건데도 불구하고 뭐 최근 6회 평균 막 이런 거 따지면서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응찰률은 2.3%, 최근 6회 평균이 2.41%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이 이거 이 정도 금리 안 쳐주면 나 국채 안 살 거야 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금리가 치솟아 올랐고, 이게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7년물 입찰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오늘이 피크라서 이후에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리 발행 규모로는 이제 오늘이 피크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끌어올릴 만한 지표도 있었는데,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게 또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위가 나왔는데 96이 예상치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괜찮네. 그러면은 수요가 또 늘어나고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인플레이션 자극되니까 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금리도 일부 지표도 영향을 줬고, 여기 뭐 닐 카시카리 발언도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닐 카시카리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지는 뭐 몇 달 더 봐야 된다 데이터를. 그런데 재상승한다라면 금리 추가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 시장 개장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때까지만 해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국채 발행 금리 여기에 더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날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노이즈가 일부 있긴 하지만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UBS에서는 뭐 실적이라든가 경기 침체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서 증시 전망을 5,400에서 5,600으로 높인다. 이게 원래 작년 말에 UBS에서 올해 4,850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랬던 거를 5,400으로 2월에 상향 조정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또 5,6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전망은 나쁘지는 않은데,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서 시장을 좀 눌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멱살 잡아 올리는 거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잖아요. 1139달러 정도까지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호재가 된 거는 이제 머스크가 AI 스타트업을 추진을 하고 자금을 1차적으로 한 60억 달러 정도 모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XAI라고 불리우는 스타트업인데, 근데 보통 이제 다른 데는 이거를 하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엔비디아 칩 10만 개를 묶어가지고 최강의 슈퍼컴퓨터를 만들 거야.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 이거 이외에도 뭐 골드만삭스에서 HBM 시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한다든가 오늘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액면 분할, 주식 분할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ARM이 거의 9%나 급등을 하면서 124달러까지 125달러 가까이 올라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고점 돌파했습니다. 2.5% 올라가서 반도체가 나스닥의 멱살들을 잡아서 올리는 예, 그런 역할을 한 하루였다. 또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도 사실 오늘 저는 애플 올라갈지 않았거든요. 193달러 원저리까지 장중에 실제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예, 가격 인하했더니 52%나 전년 대비 판매량이 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거는 약간 뭐 일부에서는 뭐 착시 현상, 일시적인 현상 이런 분석도 좀 있어서 애플이 만약에 애플까지 올라갔으면 S&P 500 지수가 제법 올랐을 텐데 그 뭐 애플이 역할을 못 해주는 바람에 이제 S&P 500이 그냥 보합 정도로 끝나버리는 예,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가 버티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121선에서 버티고 이틀 연속해서 좀 장중에는 마이너스, 근데 뒷부분에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급이에요. 예,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의 종목인데 외국인들이 일단 대규모 매도에서는 벗어나긴 했는데 어제 뭐 매도가 줄었으니까 그런데 아직 매도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오늘 또는 내일 정도에서는 매수로 붙여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흐름상은 삼성전자 팔아서 하이닉스 사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하면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삼성전자 매수 전환이 나오는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변화인데 코스닥을 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가 4일 중에 3일이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좀 대량 매도하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연속적으로 매수하다가 어제 매도로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어떤 대규모 대형 2차 전지주 매도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되는데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변화가 어떤 게 생겼냐면 연속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7거래일 연속에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가 어저께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날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오늘 금리가 올라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이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 오후장에서 상승 종목 수를 회복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를 붙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 시장에 어떤 금리라든가 이런 핑계 있을 때 좀 매수 들어가는 종목은 진짜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금 주가 차트상으로는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온다든가 뭐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860포인트를 회복을 해야 돼요. 예, 그 구간을 넘어가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 이상 아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느냐 그다음에 860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번 주에 시도가 되느냐 뭐 등등이 되게 관건이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은데 기술적 반등 같은데 이런 어떤 의심이 여전히 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의 따박따박 매수를 해놨던 걸로 봤을 때는 여름장에 종목 장세를 만들려는 의지는 좀 있어 보인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시장은 그냥 엔비디아가 여전히 끌어다 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뭐 주도주가 있고 주포가 있다라는 건 좋긴 한데 너무 특정 종목군들만 올라간다라는 건 저거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은 당장 국채 발행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이 부담이 되죠. 근데 금리가 올라간 건 부담이 되는데 국채 발행 미국에서 그 규모 면에서 보면 일단 오늘이 피크였거든요. 그래서 7년물 발행은 뭐 합쳐서 1,400억 달러가 될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금리가 부담이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연속적일 것 같진 않다. 결국에는 PC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가늠해야 된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금리 때문에 좀 만만치는 않죠. 근데 뒷부분에 시초가 대비 뒷부분에서 상승 종목 수가 회복세를 보이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방산이 이제 어제 흐름이 좋았는데
이 종목들이 그대로 가는지,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이 좀 회복세를 보이는지, 그러니까 주도주 윤곽이 어떤 형태로 순환매냐 주도주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좀 160일 이후에 일어날 일이긴 한데,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쪽 분위기, 그러니까 공화당을 어떤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베팅, 이건 지지율이 아닙니다. 베팅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팅이 공화당 쪽 우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지지율이 실제로 저렇게 차이 나진 않는데, 이제 그 도박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베팅은 저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트럼프가 막 중국의 관세를 막 60%를 매기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평균 관세가 16%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1930년대 평균 관세가 20% 가까이 됐었는데 그때 이후에 최고가 되는 겁니다. 거의 100년 만에. 그러면은 미국이 관세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관세 막 보복 관세 올리고 뭐 막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인플레이션 또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제 투자자들이 뭐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근데 향후에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 어떤 경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트럼프라는 어떤 변수가 주식시장에 어떤 부담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 뉴스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 이거 자칫하면 글로벌 증시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지 향후 이것도 계속해서 제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